15년간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한 베테랑 승무원이 단 24시간 동안 완전히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그녀의 15년간 쌓아온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요. 평생 한국은 그저 중국 옆의 작은 나라라 생각했던 그녀는 비상착륙이라는 우연한 사건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는데 단 하루 만에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든 한국의 진짜 모습 궁금하지 않으세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믿기 힘든 반전의 24시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승무원 소피아 클라크입니다. 수많은 도시를 오가며 비행기를 타는 삶이 저에게는 일상이 되었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시아에 대한 제 편견이었습니다. 아시아라 하면 저는 언제나 뭉뚱그려진 이미지 속에서 그저 혼잡하고 시끄럽고 불친절한 장소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중국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고 영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적인 시스템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런던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비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한 중국인 승객이 기내식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큰 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그 승객은 물병을 던지고 욕설까지 퍼붓는 등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다른 승객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 이 상황으로는 비행을 계속하기 어렵겠어. 기장 데이비드가 조종석에서 무전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 비상착륙할 거야. 가장 가까우면서도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공항이래. 그 순간 저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이요? 우리 항공사는 한국에 취항하지 않는데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어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건 제 안에 깊이 뿌리내린 편견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창밖으로는 서해안의 햇살에 반사된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고 서서히 고도를 낮추는 비행기 안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오히려 복잡해졌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던 저였기에 이 예상치 못한 착륙이 그저 불편하고 귀찮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24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편견이라는 굳건한 벽이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시야가 제 눈앞에 펼쳐질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접근하자 기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처럼 반짝이는 활주로와 LED 조명이 선명하게 정렬된 공항 시설들이 보였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정돈된 모습에 약간의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네? 무심코 떠오른 이 한마디는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했습니다. 착륙 직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탑승교 쪽으로 달려오는 노란 조끼를 입은 대응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 없이 정확히 각자의 위치를 찾아 움직이고 있었고 무전을 주고받으며 우리 승무원들과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브리핑하는 젊은 한국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공항 비상대응팀의 정우진입니다. 곧 기내로 진입하여 승객 상태를 확인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보안 프로토콜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너무나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되게 혼란스럽고 절차가 느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름은 불편함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이 앞으로 펼쳐질 저의 24시간 한국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우진 씨의 안내에 따라 공항보안팀이 기내로 들어왔고 난동을 부린 승객은 저항 없이 조용히 이동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도 안도하는 눈치였고 저 역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게 정말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제 안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의 벽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공항보안팀이 기내 소란을 정리한 후 우리는 인천공항 내부로 안내되었습니다.
넓고 깔끔한 터미널, 로봇이 바닥을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 사람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풍경이 저에게는 무척 낯설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정돈되어 있고 불필요한 소음 없이 흘러가는 그 질서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공항 내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며 응대해준 한 여성 직원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녀는 저희 항공편의 상황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우리가 묵을 호텔까지 셔틀버스를 연결해주며 동료 승무원들 하나하나의 컨디션까지 세심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응대는 일본에서나 가능한 수준이라는 또 다른 편견이 떠오르려는 것을 애써 지웠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 현실 앞에서 저의 기준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나니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끓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장 데이비드가 회의 후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측에서 우리에게 도시를 잠시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대. 오후에 셔틀이 준비될 거야. 너도 갈래?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그래, 한번 제대로 겪어보자.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보자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철도로 이동해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넓은 도로와 정돈된 풍경, 전광판 속 날씨 정보와 버스 도착 알림, 그리고 휴대폰에서 바로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 보였고 저는 조금씩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한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야. 도착했을 때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막 도착한 이 도시는 너무도 깨끗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움직이며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으려는 듯한 배려를 보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산책을 하며 시내를 돌아다녔고 길을 헤매던 중 스마트폰 앱으로 목적지를 찾던 저에게 다가온 한 한국 여성, 윤서연 씨와의 만남이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저를 위해 일부러 지하철 방향을 바꿔가며 동행해 주었고 서울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선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환승할 때도 추가 요금이 거의 없고요. 저는 그 말에 다시 놀랐습니다. 유럽의 몇몇 도시들은 여전히 종이 티켓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별로 환승 시스템이 제각각인데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지?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조용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독서를 하고 있었으며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나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캐리어를 든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에서 저는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친절함이 과장된 것도 인위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더 깊게 와 닿았습니다. 서울 중심가인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번화한 거리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움직였고 거리의 청결함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들른 한 카페에서는 직원이 영어로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에서는 두 대학생이 태블릿으로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분명히 내가 무시했던 한국이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이곳에 이렇게 반해버린 걸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왜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렇게 무지하고 또 편견을 가졌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안의 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었고 저는 그 변화를 막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의 짧은 관광이 끝나갈 무렵 저는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 이진 씨의 추천으로 근처의 전통 한식당을 찾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다는 이곳은 따뜻한 조명과 한국적인 인테리어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고기 정식을 주문했고 잠시 후 수십 가지 반찬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게 기본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웨이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무료로 제공돼요. 부족하면 더 드릴 수도 있고요.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세심함과 배려를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탄은 곧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어금니 쪽에서 탁 소리가 나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받은 치과 치료로 넣었던 레진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손으로 가리며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그 여성분은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근처의 치과를 검색하더니 지금 여긴 밤 9시까지 진료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예약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면 같이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이 치과에 데려다 준다니요? 영국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가졌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과 차분한 말투에 이끌려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치과는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깨끗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안내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접수대에서는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의사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제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레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임시로 다시 붙여드릴게요. 전체 치료는 나중에 영국 돌아가셔서 이어가시면 되고요. 진료는 약 20분 만에 마무리됐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치료 비용이었습니다. 보험 없이 받는 외국인 진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4만 원. 저는 계산서를 보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예약만 해도 며칠이 걸리고 치료비는 최소 200파운드가 들었을 겁니다. 치과를 나서며 저를 데려다준 여성분은 한국에서는 누구나 치과를 쉽게 갈 수 있어요. 불편하실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으셨다니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저는 지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 고도화된 의료 시스템, 그리고 거기 깃든 인간미까지. 그날 밤 공항 라운지에서 저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만든 그 난동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어요. 인천공항에서 경찰과 의료진의 응대를 받으며 제 행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한국의 대응 시스템을 보며 많은 걸 느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단순히 제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시스템은 단지 효율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마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24시간 동안 저는 너무도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안에서 제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크기를 뛰어넘는 깊이와 체계를 넘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출국 전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웅장하게 정렬된 활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항공기와 지상 요원들, 그리고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는 그 질서감은 더 이상 저에게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지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하루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하루를 경험하게 되어 감사한 하루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짧은 24시간은 제 안의 오랜 편견과 무지를 정면으로 무너뜨렸고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탑승 게이트 앞 동료 승무원잭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아, 너 한국에 꽤 감동한 것 같은데 혹시 다음 휴가는 서울인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그래야겠어. 그냥 관광객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의 속살을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졌거든. 비행기에 탑승하고 나서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륙 직전 창문 밖으로 펼쳐진 인천공항의 야경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래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무엇이 있다. 한국은 시스템과 사람의 조화 속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비행 중 저는 제 경험을 정리하며 작은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인간미와 기술이 조화를 이룬 나라, 한국. 그곳에서 저는 사람을 보았고 질서를 보았고 무너져야 할 나의 고정관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적어내려가는 동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단단해졌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공항과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리에 낙서, 무표정한 사람들, 엉성한 대중교통 시스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건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진지하게 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관광지만을 둘러보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여정을 원했습니다. 결국 6개월 뒤 저는 대한항공 직항편을 예약했고 이번에는 방문자가 아닌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한국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들려오는 익숙한 말투와 미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교통 시스템, 편리한 IT 인프라, 다시 돌아온 이 땅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그 속에서 처음 느꼈던 감동을 되새기며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명동이 아니라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에서 저는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오래된 것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들렀던 작은 한옥 카페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전통차와 다과를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외국분들이 이렇게 한국을 좋아해주면 우리도 정말 뿌듯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여행자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와 마음을 나눈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만난 한국은 단순히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배움이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이해는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경험은 때로는 단 하루 만에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아시아 국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배려와 질서, 기술과 전통, 그리고 진심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얼마나 쉽게 좁아질 수 있는지를 실감했고 그 시야를 넓히는 방법은 단 하나, 스스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직접 발을 들여 그 땅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24시간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피아 씨의 24시간 한국 체험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경험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한국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편견, 혹은 감동적인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진짜 한국 이야기,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